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리입니다. 오늘은 사이즈와 성능, 디자인, 활용성,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춘 아르마의 신작 1대8 모하비 리뷰를 준비했어요. 참고로 이 차량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점프, 트랙 주행까지 모두 가능한 올라운드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을 리뷰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활용성이 좋아 입문과 초보자는 물론 기존 RC카 마니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올라운드 차량들은 비현실적인 디자인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버기나 트럭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활용성은 좋지만 디자인 때문에 비호감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차량은 실제 모델에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비교적 현실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어느 정도 리얼리티까지 갖춘 차량이에요. RC카에서 이와 같은 장르를 쇼코스 장르라고 하는데 기본 구조는 거의 대부분 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장르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 패키지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전자 파트까지 완벽하게 조립된 차량 본체, 기본 공구, 조종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RC카 전용 배터리와 충전기는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차량의 사이즈는 1대8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와 4.7kg라는 엄청난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는데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RC카는 거의 대부분 수입 제품이라 이렇게 태극기가 연상되는 컬러는 정말 보기 어렵거든요. 이 정도면 뭐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아르마사의 제품들은 디자인보단 성능과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경쟁사의 트랙사스 제품들보다 디자인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아르마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트랙사스의 UDR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르마의 1대8 모하비는 디자인은 물론 내구성과 편의성까지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출시했어요. 1대5 사이즈에 적용되어 있는 각종 프로텍터도 장착되어 있고요. 바디 안쪽에 롤 케이지는 물론 오프로드 주행 시 흙먼지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 이너 바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점프대를 활용한 고공 점프에 도전하는 분들은 이너 바디를 분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너 바디는 점프에 약하기 때문에 피규어 머리가 날아가거나 충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차량 내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실제 주행을 통해 이 차량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온로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오프로드 차량이지만 버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인 만큼 온로드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게 어느 정도의 속력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체감되는 속력은 70km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80km가 넘는 속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속력보다 체감되는 속력이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행의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긴 휠 베이스를 가진 차량들은 직선 구간에서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자유로 없이도 매우 뛰어난 직진성까지 갖춘 제품이라 온로드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용도로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타이어가 오프로드 전용 타입이라 이렇게 그립이 잘 나오는 아스팔트에선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면 전복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까지 즐겨보고 싶다면 휠 타이어는 온로드 전용으로 바꿔줘야 하겠죠. 이번엔 오프로드와 코너, 점프까지 요구하는 트랙 주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많은 능력치를 요구하는
오프로드 서킷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정통 쇼코스의 구조가 아니고 버기를 베이스로 개량된 차량이라 오프로드 버기카와 비슷한 능력치를 갖추고 있죠. 물론 오프로드 서킷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버기나 트럭이를 넘어설 수는 없고요. 마니아들이 즐기는 버기 전용 유료 트랙에선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라 서킷 같은 아마추어 서킷이라면 버기 트럭이와 큰 차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점프대를 활용한 고공 점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 버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춘 차량이라 이런 고공 점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은 스턴트는 물론 온로드와 오프로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올라운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볼게요. 이 차량은 이 장르에서 보기 드문 1:8 사이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보이지만 사실 1:10 크라톤 버전2의 후속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 모양은 많이 다르지만 차량 본체는 암대 사이즈와 샤시 길이를 제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 구조와 골격, 전자 파트의 스펙까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센터 디프의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마의 1:10 라인업에 있는 버전2 제품들은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차량은 센터 디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는 구조가 매우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르마의 이전 1:10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이 구조의 제품은 이전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럼 프런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런트에는 오프로드 차량답게 거대한 범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쇼코스 장르에 맞춰 밸런스까지 제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충격에 차량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범퍼 스프링이 1:8 사이즈에 맞게 거대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범퍼는 하부 스키드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키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촉은 1:10 버전2의 촉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8에 사용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0 버전2에 처음 사용된 이 촉은 보통의 1:10 촉보다 사이즈도 훨씬 크고 성능과 내구성도 뛰어난 편이라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촉 타워도 1:10 버전2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전작들에서 이미 내구성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회전이 발생하는 구동 파트들도 살펴볼게요. 구동 파트들은 버전1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버전2의 구성에 약간의 보강이 이루어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파트들은 1:10 버전2와 동일한 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차량은 기존 1:10 버전2 제품들보다 암대가 짧고 휠 타이어의 크기도 훨씬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차량을 분해 디퍼렌셜 파트도 확인해 볼게요. 이 차량은 최신 제품인 만큼 정비성도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퍼렌셜 파트의 정비는 다소 까다로운 편이에요. 디프 하우징과 쇼크타워가 일체형이라 디프를 확인하려면 많은 볼트를 풀어야 하고 제법 많은 분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프 파트 역시 기존 1:10 버전2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파트는 버전1에서 비약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디프는 견고함과 정교함은 물론 사이즈도 1: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결함이나 고장으로 열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리어는 프런트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센터로 넘어갈게요. 자, 전작들이 없던 리어 머드가드가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프로드 차량들은 프런트보다 리어가 많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머드가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르마는 유독 이 머드가드에 인색했는데 이 모델에서 드디어 추가해 주었네요. 자, 이 제품은 쇼코스 장르임에도 윌리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센터 디프를 갖춘 1:8 크기의 제품이고 4셀이 최대 출력인 차량이라 사실 윌리바가 필요한 차량은 아니에요. 순정 상태에선 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범퍼의 용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전자 파트를 포함한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풀메탈로 구성된 센터 디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전 모델 1:10 아웃캐스트와 크라톤 버전2는 클러치를 수동으로 풀고 조이는
구형 시스템이었는데 1대8 모하비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센터 디프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전작의 클러치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죠. 클러치 시스템보다 센터 디프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차량의 장르, 쇼코스 장르엔 클러치보다 주행성 향상에 필요한 센터 디프가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센터의 다른 파트들은 기존 1대10 버전2 제품들과 동일했어요. 센터 디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파트가 동일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1대10 크라톤 버전2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훨씬 더 긴 휠 베이스를 갖춘 차량입니다. 차량 구조의 변경 없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려면 메인 프레임과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차량의 단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메인 프레임이 늘어난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늘어난 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르마의 1대10 베이스의 차량들의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는 두 개의 플라스틱 파트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고정해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 소음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아무런 구조의 변경 없이 샤프트의 길이만 늘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컸던 부동소음이 훨씬 더 커졌고요. 튜닝을 통해 출력을 더 높인다면 분명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 차량은 순정으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자 파트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인 모터는 1대10 버전2 모델과 동일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어요. 볼트당 2400번의 회전수를 가진 고성능 모터이긴 한데 1대8에 사용하기엔 다소 타이트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튜닝 없는 순정에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쿨링팬 없이 4셀 배터리를 4개 연속 사용해 보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전자 변속기도 모터 스펙에 맞는 1대10 전용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비윙 맥스10과 동일한 제품으로 최대 4셀까지 지원 가능한 제품이죠. 하비윙 프로그램 카드가 있다면 설정값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변속기, 서버, 수신기 박스까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아르마의 1대5 제품에서 처음 보여준 시스템인데 정비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향을 담당하는 서버 파트들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는 스펙트럼사의 SLT2가 포함되어 있어요. 3채널까지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이 차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 없는 최대 출력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으니 입문이나 초보자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버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쇼코스 차량들은 지금까지 1대10 사이즈의 프로킷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았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제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 패키지 형태의 제품이고 조립과 세팅도 필요 없는 제품이라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사이즈와 성능, 디자인, 가성비까지 뛰어난 제품이라 RC카 입문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죠. 자, 이 차량은 상위 버전이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더 크고 더 출력 좋은 1대7의 사이즈를 갖춘 제품이 풀옵션 모델까지 존재하는 차량이죠. 당연히 1대7 모하비가 오늘 소개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모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튜닝 없는 순정 상태에선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사이즈와 내구성도 순정 상태에선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1대7 모하비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량은 튜닝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